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이라는 책, 안토니오 이투르베 장편 소설입니다. 첫 장 앞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4년 1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나치 대원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다. 그들은 죽음을 대하는 무덤지기만큼이나 무관심하게 죽음을 바라본다. 아우슈비츠에서 사람 목숨이란 워낙 보잘것없어. 이제 총에 맞아 죽는 사람도 없다. 총알 하나가 사람 한 명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아우슈비츠에는 치클론 가스를 분사하는 방이 있다. 가스 탱크 하나로 사람을 수백 명씩 죽일 수 있으니 비용 대비 효과적이다. 죽음은 도매급으로 이루어질 때만 수지타산이 맞는 산업이 되어버렸다. 아우슈비츠 내 가족 캠프, 모든 것이 진흙 아래로 가라앉는 이곳에 알프레드 허쉬가 학교를 세웠다는 사실을 나치 대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모르고 또 몰라야만 한다. 학교라니. 불가능한 얘기라던 수용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허쉬가 미쳤거나 그게 아니면 순진하다고 했다. 모든 것이 금지된 이런 잔인한 집단 학살 수용소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거지? 그러나 허쉬는 웃어 보이곤 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 그는 늘 속내를 알 수 없는 미소를 띄었다. 나치가 얼마나 많은 학교 문을 닫든 상관없습니다. 허쉬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다. 누군가 멈춰서서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은 듣고 그러면 그게 바로 학교지요. 생명처리장인 비르케나우 강제수용소. 밤낮으로 화덕에서 시체를 태우는 이곳에서 31구역은 이례적이고 이질적이다. 이건 프레디 허쉬의 승리다. 청소년 담당 체육교사였던 허쉬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간 증기 롤러를 직접 상대하러 나선 운동선수다. 그는 일명 가족 캠프로 알려진 이 캠프에서 막사를 하나 마련해 아이들을 모아놓고 돌보면 그 부모들의 노동력을 동원하기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독일 관리당국을 설득했다. 캠프 내 사령부도 동의했다. 다만 조건이 있었으니 놀이 등의 보육활동은 허용되지만 학습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31구역이 탄생했다. 나무 판자로 지은 막사 안, 교실이라 해봐야 등받이 없는 의자가 반별로 빼곡하게 놓여있는 정도다. 벽도 없고 칠판도 없다. 교사들은 허공에 대고 손으로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고 알파벳을 쓰고 또 유럽의 강줄기를 그린다. 막사 안에 오밀조밀 반별로 붙어앉은 아이들 무리만 20 남짓되고 밤마다 교사도 있다. 다닥다닥 붙은 교실 탓에 그룹별로 구구단 외워온 소리며 이집트 10대 전염병 이야기 등 서로의 수업 내용이 뒤섞이지 않도록 이들은 속삭인다. 막사 문이 활짝 열리고 망을 보던 야코백이 31구역장 허쉬의 방을 향해 질주한다. 야코백의 남학신 자국이 축축한 흙바닥을 가로지르고 차분했던 31구역의 분위기도 갑자기 어수선해진다. 한쪽 구석에서 디타 아들러는 진흙이 튀는 것을 흘린 듯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 야코백이 소리친다. 6, 6, 6. 친위대원들이 곧 31구역에 들이닥친다는 뜻의 암호다. 허쉬는 자기 방 문 밖으로 고개를 내민다. 조수들이며 교사들 눈은 전부 그를 향해 있고 허쉬는 말 한마디 할 필요가 없다. 보일 듯 말 듯
그가 고개를 까닥한다. 그의 눈빛이 곧 짓이다. 수업은 바보 같은 독일 노래와 알아맞히기 놀이로 대체되고 구역 내 질서에 아무 문제 없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평소라면 2인 1조의 순시팀이 막사안까지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고 의례 그렇듯 아이들을 한번 쭉 훑어보든지 어쩌다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치거나 제일 어린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은 뒤 순시를 마저 도는 정도다. 하지만 오늘은 야코백이 평소 때와는 다르게 추가 신호를 외친다. 검열! 검열! 검열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줄도 맞춰 서야 하고 수색도 진행된다. 제일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신문을 하기도 하는데 아이들의 순수함을 이용해 정보를 빼내려는 시도다. 딱히 성공적이진 않다. 아무리 코 찔찔이 어린 아이들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한없이 그렇게 천진난만한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앞부분 조금 읽었고요. 책 뒷부분에 책에 대한 소개가 간략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 실제했던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위험한 도서관. 14살 소녀가 목숨을 걸고 지킨 책과 인간의 존엄에 관한 이야기. 근데 뒤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또 여러분들 관심이 있다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또 큰 뭐라 그럴까요? 생각과 또 많은 이야기거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학교 그리고 도서관, 과연 도서관에 어떻게 실제 할 수 있었는지 이 책에는 또 자세한 이야기들이 소설로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선한 독서가의 낭독TV,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봅시다.